청계천과 애완동물상가에서 새롭게 정의한 모두의 공존을 위한 단계적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급속하게 변화해왔고 변화 속에서 자연고려는 매번 후순위였습니다. 2000년대 초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트렌드처럼 불었고 서울은 이 기조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청계천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도심 정비 측면에서 성공적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고층 고밀의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의 복원을 진정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일대 역사를 토파보며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의 평가와 청계천 일대 상가 이 두 가지 갈래에서 파생되고 심화되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는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복원사업 평가를 통해 청계천이 동식물 및 하천의 물리적 구조 측면에서 자연성과 생태성이 크게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던 청계천의 천변상가 중 동대문 신발상가 D동에는 애완동물 판매상가가 모여 있습니다. 그 앞 청계천 구간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위에선 좁은 케이지에 가둬둔 동물들을 자연강장제 박스에 넣어 판매하는 모순적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복개 개거하며 필요에 의해 인공물을 부수고 다시 부여해온 청계천의 복원 결과와 이 일대에서 애완동물 판매상가가 버젓이 운영 중인 현 상태를 두고 과연 우리는 생태성을 논할 수 있는지, 이 일대는 모두를 위한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프로젝트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에 이 모순의 공간 일대를 개선하고자 청계천의 생태계와 애완동물 판매상가의 동물들을 모두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모두의 공존을 이뤄내기 위해 방사구간 지정을 통한 방사효과를 밑바탕으로 공존 시나리오를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방사효과는 하천 내 자연하천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부 구간들을 방사구간으로 지정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종횡으로 이어가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위해 동대문 신발상가 D동이 포함된 청계천 구간 4에서 6km를 방사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방문을 통해 지정 구간의 현재 용도 및 사용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차량 및 인간 유동량이 많은 점, 상업 행태, 구조적 제약 등으로 이 구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남아있던 청계천 복원 당시의 도면들을 모으고 찾기 어려웠던 신발 도매상가의 기록을 3D 스캐닝으로 새롭게 남기며 향후 리이노베이션 시 고려 요소들을 수시로 확인 가능한 설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공존을 위한 시나리오를 크게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청계천 내부 기능을 해결하고 인간 사용을 줄이며 청계천을 동식물에게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대상지의 청계천 산책로 평균 보행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보행량의 유입보다 산책로를 제거하며 생태환경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산책로 삭제로 인한 단절을 이어주는 램프를 가설하고 추후 해당 계획이 청계천 전체로 확장될 시 램프는 철거합니다. 또한 기존 청계천의 사각식 생방틀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수류 형성을 위한 부유식 서식지 모듈을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직선적 하천 형태에 불규칙성을 부여하고 수륙 서식지 조성, 물 순환 및 여과 작용의 효과를 통해 청계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건너던 징검다리 역시 파랑 유도를 위하여 랜덤하게 재배치합니다. 또 현재 청계천 수림대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높여주기에는 제한적인 서식 환경임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식재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한 식재 패턴으로 하천 구역에 수직으로 연결되는 구조의 수림대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차수제를 제거해 하천이 자정작용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제시된 식재들이 보다 건강한 땅에서 숨쉬며 자라게 합니다. 식재 패턴은 하천 구역별로 복원이 강하고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강한 식재들로 구성합니다. 이는 자연하천으로 변화할 장기적 하천 구조의 토대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보행자 중심 자연친화적 청계천로를 조성하여 물리적 경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계천로는 명목상 주 간선도로이지만 화물 차량 주정차의 접근성에 더 치중된 도로입니다. 이에 상가 앞 자주 정체가 일어나는 1차로를 삭제하고 좁은 보행로를 늘리며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삭제된 도로는 신발 도매상가 뒤편에 재구획하면서 기존의 통행량을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계천과 보행로 사이에 수직적 구분을 없애는 홍수터를 도입합니다. 홍수터를 통해 기존 구조에서 어려웠던 사행화가 가능하고 하천 사행화가 가능하고 홍수 한계선을 낮추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생태 환경이 확장되면 청계천변 정밀 방식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환경에 맞게 유연한 정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애완동물 판매상 간의 생물종의 해방과 이후의 건물 리이노베이션, 사람 생태 재연결을 통해 일대를 활성화합니다. 해당 시점에는 동물 비물권화 개정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것을 가정하며 애완동물 상간의 생물을 본연의 서식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외래종의 유입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청계천 유입종과 서식처 회기종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상간 생물종들의 생태계 유해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를 토대로 청계천 환경 조건에 살아가기 어려운 종들은 본래 서식처로 돌려보내고 서식 조건에 적합한 이들은 청계천으로 유입시킵니다. 이후 생태 모니터링과 리와일딩 구역 관리 체계를 도입해 생물종의 적응과 기존 생태계 순환성을 유지하며 인간과의 공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본래의 용도를 일부 상실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청계천과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리이노베이션합니다. 앞서 아카이빙한 건물 3D 스캐닝을 통해 기존 건물이 폐쇄적 양상의 중복도형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천변의 매난 쪽을 철거하고 수직 수평적 프롬라드를 유입합니다. 이는 수공간과 주변 경관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보행 환경의 입체성과 다채로움을 꾀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상가의 룸 규격을 보이드로 모듈화하여 야생으로서의 보이드를 조성합니다. 보이드는 그냥 두기를 통해 바람길 및 생물의 이동 통로를 형성하고 사용자가 관찰하며 참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청계천에서는 기존의 청계천 하부 산책로의 부재를 보충하고 부족하였던 이동 교량 역할을 더하는 보행 전용 교량을 일부 구간 추가합니다. 조망을 위한 모듈형 데크 그리고 수직 쉼터를 통해 인간 및 동식물이 같이 점유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 과제를 해결해온 결과가 담긴 평면도는 앞서 정의한 모두를 위한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평면도의 기준층을 다르게 하여 변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에서도 적용한 솔루션과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를 밟아오며 제시된 솔루션들은 대상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청계천 내에 방사 구간을 추가 지정하여 방사 효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리얼딩 보이드는 동대문 시작 인근의 맥락적 특성상 추가할 수 있는 각 건물별로 재구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대응 시스템, 또 물 순환 시스템 등을 갖추어 둡니다. 끝으로 지표종은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청계천에는 지표종인 외가리와 수달의 출현 및 분포가 아직 한정적이지만 본 시나리오가 그려가는 변화는 이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인간은 이를 바라보며 공존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일련의 시나리오는 결국 우리의 생활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모든 변화들을 통해 동대문 신발상가 일대를 포함한 청계천은 재정이 된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하며 모두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 구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전체 연결에 어떤 레이어가 단계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물리적인 어떤 구간의 한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액션 플랜이 구간의 한정에서 정해질 수 있나? 구간의 한정에서 방사가 가능하고 구간의 한정해서 그 수중보 같은 거를 그 구간에만 없앤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나? 제가 뭔가 다르게 또 더 들어야 될 것이 있나? 사실 저쪽만 먼저 한정해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전체로 확장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직강화된 하천에서 이제 그 하천의 그 양쪽 벽 구조를 이제 덜어내면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천의 사행화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간들을 내어주는데 그게 과연 사행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산책로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여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산책로 때문에 이제 생성되지 못했던 그런 생태계들이 잘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간을 하나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 중에 이렇게 한 블록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전체 큰 마스터 플랜 내에서 하나씩 하는 것도 사실 고려를 해 보았는데 그것보다는 그 한 블록 안에서 이 모든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청계천 그 수변에서 이렇게 걷는 산책로는 저 구간에서는 없애버리고 거기선 램프를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그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쪽을 따라 걷게, 그러니까 인간들을 아예 그쪽으로 사람은 못 지나가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구간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이 해당 구간만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산책로가 남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서 그러면 이 흐름을 어쨌든 올려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는 것을 램프를 통해서 올리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 램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가설 램프였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면서 그 아래 생태 환경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재원 소장님의 질문에 한번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구간만 먼저 생태화를 시키려고 설정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저희의 이 구간 자체가 한쪽 이 우측의 면이 생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쪽 전까지는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이 구역만 못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물종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생물종들은 그러면은 이 구역에서만 자기네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앞뒤로의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오히려 반대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도 이 구역을 좀 내어주니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을 내어줘도 산책로를 내어줘도 불편함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인식이 개선되어서 전 구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괜찮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이 그 법 개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동물들을 방사할 동물, 그러니까 애완동물 상간의 주로 그 생물종을 방사할 수 있는 적지로 지금 여기를 또 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한 그 부분에 약간 이게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이 법 개정이 사실 예정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련하여 이런 게 예상이 된다 그런 방향이다라는 동물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뭐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다를 확신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의 타임 스케일상에서 이 시기쯤에 이 개정 기존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개정 법률안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쯤에서 이제 입법이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애완동물 판매 상가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런 논의가 그래도 실마리는 있다는. 네, 거기에 대한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전 포럼에서도 발제해 주셨던 동물 해방 물결 단체에서 2021년도부터 이제 정부와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그런 거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동해물 단체에서도 그런 식유 금지에 대한 그런 통과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더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정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쨌든 그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서식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다 뭐 안식사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에 맞닥뜨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쨌든 도시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다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라운드 레벨로. 그럼 아까 이제 그쪽 그 애완동물 뭐 상가들을 이렇게 철거하고 리와일딩 보이드라는 건 만들고 그쪽에 있는 건물은 그냥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 여기 보면 뭐 공유 오피스 뭐 의류 신발 스토어 이렇게 써놓으시긴 했는데 혹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시 올라서 거기는 오히려 그라운드 레벨은 좀 활성화될 것도 같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저 사실 건물은 이제 약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거는 일단 리알딩 보이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좀 만드는 것에 1차적으로 주안점을 뒀었고요. 그 이후의 생각은 사실 여기 이 청계천 신발 도매상가 위치한 이 일대 자체가 그 상권 자체가 굉장히 의류에 특화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를 어쨌든 안 할 수는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특화되어 있는 과거에 특화되었던 이 사업들이 현재는 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쇠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또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더욱 더
그 세태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상권의 고려를 여기는 무조건 이 맥락에 맞춰서 의류나 이런 걸 꼭 넣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시기에 갔을 때 맞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던 것이 네, 주 목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청계천 변에 있는 그 애완동물 가게의 그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을 직접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셨을 때 다들 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나 보죠. 실제로 여기 있는 그 자양강장제 박스가 저희가 실제로 답사했을 때 실제로 이제 팔려가는 그 새를 이제 따서 이제 넣었던 거거든요. 사실 네. 그걸 보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그런 귀여운 동물들이 많으니까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냥 그 유리창 안에 이제 그런 위에 그런 가림막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이미 못 날게 길러져서 이제 그렇게 그냥 냅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건 뭐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함께 고민하자는 네. 차원에서 드리고 싶고 다른 팀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발표한 건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청계천 유입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엄정하게 네. 왜냐하면 지난번 유입종에는 앵무새도 방사하자 네. 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분명히 공격을 받을까봐 좀 뺀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좀 더 네, 정확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자생 외래종을 함부로 배출해도 되는 건가 또는 그런 거에서 많이들 엄정하게 고려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온 종들을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 생물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또는 지금 현재 전시 판매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번식해서 나온 애들이 또 많을 거고 되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당장 방사한 저 친구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도 걱정이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어쨌거나 저 동물에 대한 어떤 고통과 보살핌에 좀 공감이 되어서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렇게 자생종이냐 현지 살고 있었던 애들이냐만 가지고 좀 뭔가 나누기에는 우리의 어떤 고민이 되게 깊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혹시 최근에 그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의 그 플라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거냐면 수리부엉이에요. 수리부엉이가 그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뉴욕 동물원에 12년 동안 갇혀 지내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 어떤 시민이 그 우리의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탈출을 도와주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리부엉이가 탈출을 해서 센트럴파크에 왔어요. 그럼 나중에 뉴욕 동물원 관계자들은 다시 포획을 해서 잡아가려고 했는데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한 수리부엉이를 왜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얘가 도망쳐 나와서 스스로 먹이를 사냥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막 그 소위 되게 좋아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엄청나게 그 동물을 이렇게 애지중지 여겼는데 1년이 지나서 며칠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건물에 부딪혀서 유리창 충돌로.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쟤들이 안전하게 동물원에 있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쟤를 바깥으로 내몰게 해서 또 쟤들은 원래 뉴욕에 살던 애들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애인데 외롭게 혼자 쓸쓸히 죽게 했냐라는 그런 또 관점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인 건지 그 동물들은 1년을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10년 넘게 안전하게 먹이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게 좋은 건가 막 그런 고민이 막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떠세요? 사실 굉장히 그런 논쟁적인 그런 쟁점인 것도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걸 이제 시나리오를 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 서식처에 맞는 그런 서식처의 회기종들을 돌려보낼 때 그런 생각도 물론 각자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그런 운송수단을 타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를 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친구들이 이 한국이라는 서울이 한국 서울 그리고 이 청계천이라는 이 안에서 그런 환경을 오히려 조성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뭐가 맞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어떤 기존 그런 자연적인 하천이었던 그런 청계천에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유입종들은 최대한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실제로 그런 롤렉스에서 리얼딕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규어를 이제 인위적으로 방생을 하면서 이제 생태계에 풀어서 그 생태계에 온전하게 적응을 잘 하는지 그런 거를 실험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진에 나온 그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그래 일단 초반에는 하면서 그 개입을 나중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저희가 개입을 안 하더라도 좀 자연적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